그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는데 어떤 게 가장 고민되세요? 어떤 부분? 나는 이게 고민이다. 없으신가요? 다. 예? 예, 피부톤. 예. 그렇게 손 들고 말해주는 자세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제가 선물 드릴게요. 제가 지중해 다녀와서 제작한 사진 엽서 세트입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저는 이 약속을 실천하는 강사입니다. 자, 셀카에 대한 고민, 맞아요. 피부톤도 많이 고민들 하세요. 찍으면 좀 더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부분이 별로 없죠. 자, 그래서 고민들 몇 가지 들어보면 아무리 찍어도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와요. 그건 커서 그런 겁니다.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 그런 분들 말씀, 제 거는 카메라가 늦어서 사진 별로 안 나와요. 카메라 기종과 셀카 사진의 그 퀄리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도 굉장히 멋진 사진 많이 찍잖아요, 사실. 그죠? 자, 세 번째 고민으로는 원래 얼굴이 못생겨서 안 찍어요.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쁘고에 상관이 없습니다. 셀카 사진은 자기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또 남친이 모델 출사만 다녀요. 여보세요. 셀프 사진은 자기가 자기 찍는 거예요. 라고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렸더니 저는 항상 남자친구가 셔터를 눌러줘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딱 그 심정이었어요. 브라우니 물어! 그거 있지. 딱 그 심정이었거든요. 자, 이렇게 많은 고민들을 갖고 계신데, 자, 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셀카 사진에 연연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셀카의 달인이 되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 왜 셀카 사진을 많이 찍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동기를 부여해 드리려고 준비한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한 여자분이 셀카 사진을 찍은 거를 이제 슬라이드 쇼로 묶어놓은 화면인데요. 어때요? 매일매일 변화무쌍한 그 여자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있죠. 자, 무려 이 사진이 4년 6개월 동안 하루 한 장을 찍은 사진을 펼쳐놓은 영상인데요. 정말 대단하죠. 자, 마찬가지로 이분이 계속 이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번 올해에도 다시 업데이트가 돼서 5년 6개월짜리의 동영상이 다시 추가됐어요. 자, 제가 이런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신의 모습을 하나 한 컷씩만 남겨놓아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몰아서 보면 이게 엄청나게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에 저게 내 모습이라고 가정을 해보시면 더 느낌이 생생하겠죠? 항상 같은 각도에서 한 장씩을 그냥 기본으로 찍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기능이나 뭐 이런 걸 요구하지 않고 이렇게 한 컷씩 찍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변화무쌍한 모습을 가진 이 여자분은 자신의 프로필에 프로페셔널 나르시시스트라고 써놨어요. 그 정도로 이제 나르시즘에 빠져서. 그러나 하루에 한 컷씩 자신의 사진을 지금도 어제도 그제도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1년이 지나면 저런 식으로 묶어서 다시 영상을 올리고. 인터넷에서는 꽤 유명한 인물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효자가 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셀프 사진을 찍게 되면 좋은 점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강의의 결론이라고 해도 되는 부분인데 제가 오늘은 결론부터 먼저 집어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자, 셀카 사진의 달인이 되면 어떤 부분이 좋은가 하면요. 잘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스스로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보게 되는데 자신의 얼굴이 가지고 있는 단점과 장점을 다 한 번에 알아낼 수도 있고요. 사실 자기개발이나 이런 성공의 비결의 그 첫 번째 요소가 자기를 먼저 사랑하라, 자기를 먼저 알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셀카 사진을 많이 찍게 되면요. 그런 식의 모습을 스스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떻게 찍으면 내 얼굴이 예쁘게 잘 나온다는 걸 스스로 터득하게 돼요. 그러면 셀카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카메라 앞에서도 설 때 되게 당당하게 설 수 있고요. 어떻게 찍어야 잘 나오는지 스스로 알아서 포즈를 취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좋은 거는요. 사진 스킬이 늘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진 테크닉이 저절로 늘어나요. 왜냐하면 하루하루 찍다 보면 오늘은 무언가를 더 해보고 싶은데 라는 욕심이 생기면서 카메라가 갖고 있는 고유의 기능들을 이것저것 다 활용해보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사진 스킬이 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의 뇌가 말랑말랑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진을 찍다 보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색다르게 찍어볼까 하는 걸 늘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창의적인 부분도 도움을 받게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하루 한 컷, 내가 지금 이 순간의 그 모습을 한 컷 캡처해 놓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의 시간을, 메모리를 남겨두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언젠가 꺼내봤을 때 내가 이때 이랬구나 라는 모습으로 자기를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자기만의 다큐멘터리 한 편이 되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셀카 사진을 많이 찍게 되시면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셀카가 여러분들 사진을 찍으실 때 가장 첫 번째 걸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셀카 사진을 찍을 때 무엇을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자, 여러분들 DSLR 카메라, 컴팩트 카메라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하죠. 아무리 비싸고 좋은 렌즈를 낀 것이라도 그리고 아무리 프로 작가라도 망원 렌즈 끼고 자기 셀프를 절대 찍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런 면에서는 컴팩트가 여러분들의 셀카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카메라고 언제나 기동력 있게 스냅으로 찍을 수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오늘 카메라들 다 갖고 오셨나요? 카메라 갖고 계신 거예요. 나는 컴팩트형 갖고 오신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일단 꺼내 놓으시고 같이 직접 적용시켜서 찍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컴팩트 카메라를 준비했다라고 하면 오늘 만나보실 카메라가 사실 알고 계시죠? 미러파. 네. 이 미러파 카메라가 좋은 거는 뭐죠? 이 액정이 이렇게 180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굉장히 편리해서 여러분들이 사진 찍기가 훨씬 더, 특히 셀프 사진을 즐기시는 분이라면 저는 적극 권장하고 싶은 카메라인데요. 이런 카메라를 활용하게 되면 셀프를 찍을 때 어떤 점이 좋으냐면요. 자, 먼저 로우 앵글, 낮은 앵글을 찍을 때도 굳이 여러분들이 쭈그리고 앉아서 찍을 필요가 없어요. 액정만 살짝 올려서 그냥 손만 내려놓고 찍으시면 편리하게 찍고요. 또 마찬가지로 높은 앵글을 찍을 때도 저희 목이 보통 이렇게 꺾이면서 되게 힘들어요. 높은 부분에 있는 사진을 찍으려면. 하지만 액정만 살짝 스위블로 돌려서 찍으시면 훨씬 더 편하고요. 가장 좋은 거는 아예 거울처럼 나를 보면서 찍는 아이레벨 수평으로 찍는 이런 각도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컴팩트 카메라, 특히 이렇게 액정이 자유자재로 돌아가는 컴팩트 카메라를 가졌다면, 자, 그다음 두 번째 준비물로 좋은 거는 바로 미니 삼각대입니다. 여러분들 삼각대 쓰시나요? 크고 불편한 거 말고 미니, 작은 거. 실제로 셀프를 찍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저는 이런 미니 삼각대를 여러분들에게 권장해드리고요. 특히 이 삼각대는 다리가 되게 편하게 구부러지는 형태라서 이렇게 손목에다가 끼워놓고 찍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난간이나 나무 같은 데다가 묶어놓고 셀프로 여러분 혼자서 그냥 편하게 사진 찍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유용하기 때문에 저는 늘 이런 컴팩트형에는 저런 작은 삼각대 하나를 가지고 다니시라고 많이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준비물 두 가지가 됐다면 이제 셀카 사진을 찍으러 가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은 뉴 미러팝과 함께하는 디카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어떠세요? 좀 재밌으세요? 네. 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셀카 쿨한 사진을 찍는 법의 그 팁을 제가 몇 가지 찝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셀프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카메라 세팅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카메라를 켜시고요.
세팅을 하나하나 같이 맞춰서 나중에 그런 형태로 놓고 찍으시면 훨씬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얼굴 인식 기능을 켜놓으세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액정이 돌아가지 않는 그냥 일반 컴팩트형이라고 해도 얼굴 인식 기능을 켜놓으시면 바로 얼굴을 잡아주기 때문에 편리한 셀프 사진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플래시는 보통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끄고 찍는 게 맞고요.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변화무쌍하게 찍으시는 게 좋은데, 약간 얼굴이 어둡게 나온다 할 때는 정목 반소로 켜서 찍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야간에 밖에서 뒷배경도 좀 살려가면서 사진을 찍고 싶다 하실 때는 슬로우 싱크로 모드로 촬영을 하셔도 굉장히 포지시한 그런 셀카 사진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리면 보통 밤에 야간에 밖에 나가서 사진 찍으면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뒷배경은 환하고 내 얼굴은 어둡고. 근데 이때 살짝 슬로우 싱크로 모드로 플래시를 켜주면 어때요? 뒷배경도 살아있고 인물의 얼굴도 살아있죠. 이런 식으로 플래시는 적당히 용도에 따라 그 상황에 따라 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적용시켜야 될 세팅은요, 화이트 밸런스입니다. 자, 화이트 밸런스를 나는 늘 맞추고 찍는다 하시는 분, 그래도 몇 분 계시네요. 나는 화이트 밸런스가 뭔지 몰라요 하시는 분들, 매뉴얼을 안 보셔서 그런데 괜찮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뉴얼을 읽으시는 분은 대륙별로 딱 한두 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화이트 밸런스란 것은, 자, 여러분들 기능, 그 매뉴얼 안에 들어가시면 화이트 밸런스 기능을 찾으실 수가 있고요. 저렇게 여러 가지 아이콘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손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이트 밸런스를 왜 맞춰야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사진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보는 사진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오토에다가 그냥 맞춰놓고 촬영하실 때의 사진이에요. 지금 저 장소는 어두운 실내가 아니라 볕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 창가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밝은 실외라고 해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 지금 저 사진과 제가 화이트 밸런스 세팅을 한 후의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똑같은 분홍색이지만 분명 다르죠? 앞부분에 있는 분홍색에 약간 노르스름한 옐로우 톤이 꼈어요. 그거는 그 실내에 켜져 있는 등과 자연광이 섞여져서 나오는 색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컬러를 제대로 발색을 못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주시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선으로 보는 똑같은 컬러감을 그대로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화이트 밸런스를 한번 찾아보세요. 메뉴 안에서 찾아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자동에 먹여져 있을 텐데, 이 순서를 계속 바꾸셔서 사용자 설정에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사용자 설정을 체크해 주시고요. 이 설정에서 바로 체크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걸 OK를 누르게 되시면 화면에 측정이라는 게 하나 뜰 거예요. 측정이 뜨면 카메라 렌즈 앞에 흰색으로 된 그 어떤 것을 갖다 대시면 돼요. 초점이 안 맞아도 상관이 없어요. 흰색 종이를 대든지 아니면 요즘 스마트폰 흰색들 많이 쓰시죠? 흰색을 갖다 대든지 한 후에 셔터를 한번 눌러주시면 바로 여러분이 가장 사용하기 적당한 화이트 밸런스 값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액정에 이런 표시가 생기죠. 아이콘, 이런 아이콘이 생기게 되는데, 자, 화이트 밸런스는 그렇다면 언제 맞춰줘야 되느냐, 한 장씩 찍을 때마다 맞춰줘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건 아닌데,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한 장소에서 계속 사진을 찍을 경우에는 한번 세팅값을 맞춰주시면 계속 적용이 되고요. 또다시 빛이나 이런 조건이 달라지는 곳으로 옮겨진다면 그때 다시 한번 화이트 밸런스 값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자연스러운 색감,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는 것과 똑같은 느낌의 사진을 얻으실 수 있어요. 자, 특히 사람 사진을 보면 극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자, 오토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카페나 음식점 같은 데 가서 찍으면 대부분 저런 톤이 될 거예요. 더 어둡다면 얼굴이 더 붉은 톤이 더 돌죠.
완전 정육점 버전으로 나올 텐데 이때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주고 촬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색감 그대로, 그러니까 결국 피부색을 제대로 뽑아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셀카 찍을 때 나는 얼굴 피부톤이 자꾸 붉게 나온다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화이트 밸런스를 한 번씩 세팅값에 맞춰줘가면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첫 번째, 셀프 사진을 위한 세팅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뭘 하라고 했죠? 얼굴 인식 기능을 켜두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주무시는구나 다. 플래시. 상황에 따라서 플래시를 적당하게 끄고 켜는 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을 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화이트 밸런스를 사용자 값에 맞춰서 찍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화이트 밸런스 맞춰주시는 건 인물 사진뿐만이 아니라 풍경 사진을 찍거나 그 외에 모든 사진에 다 적용이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지금은 셀프 사진을 찍기 위한 카메라 세팅이 끝나고요. 자, 이번에는 셀프 사진을 찍기 위한 본인 세팅 값도 제가 맞춰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안경은 벗고 찍으세요. 평소에 나는 그냥 눈이 나빠서 낀다고 해도 안경은 벗어주시면 좋은데 안경을 끼고 찍으면 눈에 반사가 생기기 때문에 눈동자가 제대로 표현이 안 되고 안경에 붙이는 빛이나 이런 빛 때문에 얼굴이 굉장히 또렷하게 표현되지 않아요. 연예인들이 왜 알 없는 안경을 끼는지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죠.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안경을 벗고 셀프 사진을 찍어보시는 게 더 좋겠고요. 두 번째는 소품은 최소화하세요. 막 그냥 여기저기 주렁주렁 귀걸이 큰 거 달고 막 목걸이에 막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셀프 사진을 좀 오늘 제대로 찍어보겠다 하신다면 소품은 간소화하게 심플하게 찍으시는 게 얼굴을 훨씬 돋보이게 해주는 효과가 납니다. 자, 세 번째는 짙은 색상의 옷을 입으세요. 오히려 흰색이나 이런 게 얼굴이 잘 받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얼굴 톤보다 환한 색의 옷을 입으면 얼굴이 어둡게 나와요. 물론 그거는 보정하는 법은 제가 이따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찍기 위해 본인을 좀 세팅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짙은 색상의 의상을 고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이크업은 심플하게. 오늘 강의 끝나고 이 셀카 사진에 관련된 또 메이크업 쇼가 이루어지잖아요. 거기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방법들의 도움을 받으시겠지만 먼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포인트 메이크업 같은 걸 하는 게 셀카 사진을 찍을 때는 굉장히 크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약간 누드 메이크업 아니면 골드, 베이지 이런 톤으로 화장을 하시고 메이크업을 하시고 사진을 찍으면 훨씬 더 돋보이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류미러팝과 함께하는 기타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자, 머릿속에 쏙쏙 집어넣으셨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셀프 사진을 위해서는 빛, 이 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빛은 사진을 찍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값이고요. 빛이 없으면 카메라가 존재하지를 않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빛을 써야 이 셀프 사진을 찍을 때 이 얼굴에 예쁘게 떨어질까를 고민하겠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빛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빛은 어디서 쏟아진 거예요? 머리 위에서 바로 떨어지는 직광이죠.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인물사진 찍으러 나갈 때 오후 2, 3시에 저런 직광일 때 7랄레, 8랄레 나가십니다. 가장 피해야 될 광입니다. 절대 저 시간대에는 사진을 찍지 마세요. 사진이 가장 잘 나오는 시간대는 오전 10시에서 12시 혹은 해가 떨어지는 4시, 6시 이때가 얼굴 사진이나 모든 사진이 다 잘 나오는 시간대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자, 직광보다는 또 다시 피해야 될 광이 역광. 사실 역광 사진 굉장히 많아요. 특히 해질 때 바닷가에서 노을 뒤에 배경으로 찍을 때 사실 얼굴이 저렇게 많이 나오죠. 그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아까? 살짝 플래시를 켜고 찍으라고 말씀드렸죠. 자, 역광도 피해야 될 광이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광이 셀카에 좋으냐? 바로 측면광입니다.
자, 지금 사진 속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손 들고 답해주세요. 예, 안경 쓰시는 분. 예, 맞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맞춰주셨군요. 자, 졸지만 않으시면 하나 건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광이 가장 좋은 광이에요. 측면광인데요. 이른바 사이드광, 옆면에서 들어오는 광이 가장 자연스럽게 피부빛을 표현해주는 광이라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빛을 보실 줄 안다면, 지금도 제 앞에 정면으로 빛이 들어오죠. 이런 광일 때 여러분들이 빛을 어떻게 놓고 셀카를 찍어야 되냐면 살짝 옆으로 돌면 이쪽에서 빛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찍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광을, 빛을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노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측면광으로 사진을 찍으시면 셀카 사진을 얻으실 수 있는데, 자, 제가 명당짜리를 알려드릴게요. 빛이 좋을 때 밖에 나가서 찍으시는 것보다 가장 날이 좋을 때 살짝 창이 넓은, 빛이 많이 들어오는 실내에 들어오시는 게 사진 찍기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 강의실에서 저 자리에 자리 잡고 앉으셔서 강의 안 듣고 셀카 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자, 먼저 그렇다고 저 안에서 찍는 게 다 되는 게 아니라, 자, 빛이 지금 들어오죠? 바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있는 빛은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찍으시면 직광과 또다시 흡사한 광이 되겠죠? 하지만 이 빛이 바닥을 치고 위로 한번 올라오게 되는데, 바로 이 자리가 스윗스팟이라고 얘기해서 실제로 여기에서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화보 사진을 찍을 때도 실제로 창이 있는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할 때는 저 자리에서 촬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쪽 자리에서 셀카 사진을 이제부터 찍으시면 훌륭한 셀카 사진으로 만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이제 어느 자리, 카페에 들어가셔서도 해 잘 든다고 맨 창가 자리에 바로 와서 태양빛을 받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안쪽 테이블로 들어가시는 게 빛을 가장 좋게 받는 자리라는 거 아시고 그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진으로 몇 가지 보여드리면, 자, 이 셀카 사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 사진이 많이 나온다는 점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아니까 맨 마지막에 나오는 퀴즈가, 자, 과연 제 사진은 몇 장이나 나왔을까요? 하는 퀴즈가 될 수도 있는데 이미 벌써 여러 장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세셔도 될 거고요. 자, 사진을 보시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윗스팟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 장의 사진은 분명 얼굴에 떨어지는 빛이 다릅니다. 그죠? 앉으셔서도 몸을 어느 쪽으로 트느냐에 따라서 얼굴의 그늘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가 쪽으로 45도 정도 살짝 고개를 돌리시고 찍으실 때 가장 좋은 사진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기억하세요. 자연광 중에서도 가장 좋은 광은 측면광, 45도 각도로 들어오는 빛을 이제부터 따라다니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너스 효과 하나 더 알려드리면, 자, 빛도 빛이지만 빛을 다 받아들인 후에 정말 피부를 좀 더 예쁘게 찍고 싶다 하면 이 뷰티샷 기능 아시죠? 여러분 요즘 어지간한 컴팩트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기능인데요. 뷰티샷 기능을 켜놓고 찍으셔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면, 자, 얼굴에 젖은 서자가 불러온다는 겉버섯도 피어있고요. 잡티가 아주 많죠. 마찬가지로 그런 스윗스팟에 앉았을 때도 피부가 별로 예뻐 보이지 않는다 할 때는 뷰티샷을 살짝 켜주시는 거죠. 어때요? 확실히 다르죠? 이런 식의 기능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셔도 되는 기능이에요. 자,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몸소 제 살을 이렇게 당겨서 과감없이 보여드립니다. 자, 이게 일반적으로 찍은 사진이고요. 뷰티샷을 적용시켰을 때 사진. 확실히 다르죠? 자, 이런 효과라면 여러분들이 늘 사용하셔도 후회 없는 셀카 사진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의존하시면 나중에 또 뒷편이 난답니다. 자, 계속해서 노출 보정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사용을 많이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카메라 액정에 보면 저렇게 밑에 눈금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보신 적 많을 거고, 실제로 지금 카메라에도 그렇게 떠 있는 게 많을 건데요.
자, 이 노출 보정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피부색을 잡으실 수 있어요. 빛도 빛대로 다 잡았는데 뷰티샵도 단요.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옷을 흰색을 입으면 자연적으로 얼굴은 검게 나와요. 왜냐하면 카메라는 가장 밝은 빛에 기본적으로 노출값을 세팅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짙은색 옷을 입으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부득이하게 저런 옷을 입었다 했을 경우에 저 노출값을 살짝 올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노출값을 오버로 몇 단계 눈곱이 올라가도록 바꿔주시면 어때요? 얼굴이나 이런 게 훨씬 더 환하게 살아나죠. 반대로 언더로 내려볼게요. 어때요? 어둡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장소에서 얼굴빛이 마음에 안 든다 할 때는 이렇게 노출값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한 장씩 찍어서 원하는 그 노출값에 맞춰놓고 찍으시면 원하는 사진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노출값 세팅 사용하고 계셨어요? 오늘부터 한번 사용해보세요. 한 자리에서 3컷의 사진을 기본적으로 찍는 습관을 들이시면 사진 퀄리티가 굉장히 올라가요. 어차피 메모리도 넉넉하니 이제부터는 이런 습관을 들여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제가 아주 깨알 같은 팁을 하나 드리면, 자, 마트에 가시면 2~3천 원에 사실 수 있는 은박도짜리가 있어요. 그죠? 야외에 나가서 사진을 찍으실 때 저 위에 앉아서 찍으세요. 그러면 완전 이동 스튜디오가 돼서 완전 프로페셔널한 셀카 사진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거에 반했어 라고 하신다면 잘라서 오려서 책받침 사이즈로 가방 속에 넣고 다니시면서 찍을 때마다 턱 밑에다 살짝 대세요. 진짜 이거 웃을 일 아니고요. 진짜 사진의 퀄리티가 확 달라져요. 그리고 얼굴이 왜 이렇게 갑자기 환해졌지? 라고 느끼는데 이거는 음방 멘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A4 용지를 갖다 대도 금방 느끼실 수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형광등 안에서도 해보세요. 액정으로 보고 있으면서 밑에 댔다가 뗐다가 해보시면 얼굴 색이 달라져요. 이거는 알아두셔도 좋은 거니까 꼭, 그리고 어느 자리에 가서든 저희 돗자리 위에 앉으셔서 찍으시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이용할 수 있는 빛이 은은한 조명이 있는 곳이나 아니면 그 작은 스탠드, 요즘 카페에는 테이블마다 스탠드도 잘 놓여져 있는데 그런 식의 빛을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찍은 사진도 마찬가지로 거울 안쪽 면으로 다 빛이 나와서 약간 분장실이나 이런 데 있는 빛 같죠. 저런 데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 진짜 잘 나오는데 지금 저 장소는 화장실입니다. 요즘 화장실 가면 굉장히 예쁘게 잘 꾸며놨잖아요. 그런 데서도 은은한 조명을 활용해서 사진을 찍어보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셀카 사진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 자, 스타들의 직직 셀카가 예쁘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다 저런 은은한 조명을 받고 찍은 겁니다. 그리고 뭐 스타들의 민낯 얼짱 이래가지고 사진들 올라오는데 다 조명 앞에서 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이 민낯이어도 예뻐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효과를 충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미러파 MV900에 굉장히 놀라운 기능이 하나 있어요. 저도 찍어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뷰티 팔레트, 이름만 들어도 대충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렇게 프로페셔널한 전문가의 아티스트의 손길이 액정에 바로 들어오는 거죠. 자, 가볍게 동영상 한번 보시면요. 자, 저걸 적용시켜서 원하는 화장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화장이 얼굴에 먹여져요. 근데 진짜 짱이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 사진으로. 자, 지금 보시면 저 시크 화장을 해서 눈 주변이 저 완전 스모키로 바뀐 거 보이시죠? 제가 몇 장 샘플 보여드리면, 자, 일반적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그냥 보통 그냥 화장기 그냥 기본으로 한 정도. 여기에 러블리 화장을 살짝 적용시켜 볼게요. 자, 눈가 있는 부분이 살짝 달라지고 볼 터치가 살짝 들어가죠. 그리고 피부톤도 약간 맨질맨질해졌어요. 자, 이번에는 좀 파티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어때요? 완전 달라졌죠? 자, 여기에 더 욕심을 내보겠습니다. 시크한 화장을 해보겠습니다. 거의 외계인 수준이 됐죠? 턱도 깎아줘요. 지금은 저 사진이 여러 번 레이어를 겹친 거라서 완전히 변했지만
시크나 볼드 이런 거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자다 일어났는데 남친이 사진 좀 하나 보여줘 얼굴 보고 싶어 할 때 신경질 내지 마시고 이거 바로 적용시켜서 한껏 보내주면 바로 해결이 되겠죠. 자, 물론 이게 남자분에도 해당이 됩니다. 좀 전에 저희 진행을 멋지게 해주신 분에게 제가 살짝 꼬셔가지고 예쁜 사진 만들어주라고 이렇게 몰래 적용시켰는데 나중에 제가 어떻게 될까 모르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화장을 입술도 보세요. 정말 어느 여자 입술 못지않게 굉장히 예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뷰티 팔레트 기능이 여러분들 뭐 밖에 시연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다면 한 번씩 꼭 해보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뷰티 팔레트 기능 알아두시면 좋을 거고요. 자, 그 외에 빛이나 여러 가지 도움을 다 받았는데도 사진이 별로다, 너무 환경이 안 좋은 곳이다 라고 할 때는 살짝 이런 스마트 필터 효과라고 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카메라에도. 그래서 뽀사시하게 나오는 소프트 포커스 효과 같은 것도 적용을 시켜서 찍어보시는 것도 좋고요. 또 아예 이렇게 그림처럼 스모카 톤이 되는 이런 걸로도 적용을 시켜서 다양하게 찍어보실수록 더 여러분들이 셀카 사진에 대한 실력도 늘게 된다는 거. 그리고 아예 흑백으로 전환해서 찍으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굉장히 얼굴 윤곽이 또렷하게 나오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오늘 얼굴빛도 별로 안 좋고 이렇다 할 때는 살짝 흑백으로 전환해서 찍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기능을 설명을 드리면 예술 브러쉬. 뭐 이렇게 무슨 기능 설명만 해 라고 하시겠지만, 자, 제 강의가 끝나면 누가 깜짝 게스트로 오는지 아시죠? 네, 이재훈 씨가 올라오시는데 올라오셔서 그냥 가시겠어요? 퀴즈 내시겠죠? 무슨 퀴즈를 내겠어요? 외워두세요. 제가 외우할 때. 자, 예술 브러쉬 기능은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 브러쉬는요, 선택을 하시고 셔터를 누르면 사진이 저렇게 찍혀요. 천천히 저렇게 찍히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렇게 찍히고 완성본으로 JPG 그 파일이 하나 저장이 되고요. 좀 전에 보셨던 움직이는 그건 동영상으로 같이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활용도가 꽤 높겠죠. 여러분들 소셜로 공유할 때 이런 동영상 파일 같이 쓰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프 사진을 찍기 위한 최적의 빛은 뭐라고 했죠? 예, 자연광 중에서도 사이드광으로 들어오는 측면광을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또 노출 보정으로 3컷씩 언더, 오버로 찍어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또 셀프 라이팅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음방 매트나 A4 용지 같은 걸 활용을 하셔서 스스로 빛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 뷰티샷이나 이런 아트브러쉬, 뷰티 팔레트 같은 카메라 자체의 기능을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유미러밥과 함께하는 디카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자, 머릿속에 좀 잘 들어오세요? 정리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셀프 사진을 위한 구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도는 사실 진짜 중요해요. 가장 안정감 있는 구도로 찍어야 사진도 아무래도 예쁘게 나올 텐데, 자, 사진의 구도에서 가장 안정감 있고 가장 중요한 구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무슨 구도인지? 예? 예, 삼각형 구도 거의 비슷한데 그거 말고 어떻게 찍을? 예, 맞습니다. 선물 드릴게요. 제가 남자분이라 특별히 더 기쁜 마음에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3분할 법칙이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 가장 전문가적인 얘기로는 황금 비율,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황금 비율, 3단계로 나누는 건데요. 이 황금 비율은 사실 사진에만 적용하는 비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보시는 건축물, 예술 작품, 조각품, 미술 이런 데 다 적용이 되는 비율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찍는 구도예요. 정중앙 구도라고 사람을 무조건 그냥 한 가운데에 놓고 찍는 거죠.
저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황금 비율 법칙을 비교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두 장의 사진은 어떤가요? 살짝 느낌이 다르죠? 자,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그 3분할 법칙인데요. 자, 화면을 보시면 가로로도 2번 해서 3등분이 됐고요. 세로로도 3등분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3분의 1의 여백을 두거나 아니면 3분의 2의 여백을 두거나 이런 식으로 3분의 1, 2에 걸치게 사진을 촬영하시는 게 바로 이 황금 비율입니다. 자, 지금 왼쪽에 보는 우리가 일반적인 2등분 사진은 이렇게 찍는 사진이죠. 오른쪽처럼 찍으셔야 돼요. 사진 샘플을 몇 개 보여드리면요. 지금 3장 보시면 느낌이 어떠세요? 정 가운데 놓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분할 황금 비율에 맞춰서 살짝 한쪽으로 치우쳐서 여백을 3분의 1씩 두면서 촬영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찍으면 안정감이 있으면서 사진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셀프 사진을 찍을 때도 들고 찍으실 때 3분의 1 지점 정도는 여백을 두시고 3분의 2 정도를 채우고 찍으세요. 정 가운데다 놓고 찍기보다는 어떤 분들은 얼굴 자체를 3분의 2만 찍으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얼굴 자체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사진으로 또다시 비교해드리면 자, 지금 어떤 게 3분할 원칙인지 아시겠죠? 예, 지금 이거는 정 가운데다 사람을 놓고 찍은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3분의 1 여백을 두면서 한쪽에다가 안정감 있게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기 편리하시려면 여러분들 그 메뉴 안에서 가이드라인이나 저 안내선 기능은 요즘 대부분 다 들어있습니다. 그 포함되어 있는 기능에서 체크를 해 주신 후에 찍으면 늘 액정에 저렇게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켜고 찍으시면 3분할 원칙에 의한 그런 사진들을 많이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쪽으로 모르라고 그래서 이렇게 몰았어요. 자, 얼굴이 어때 보여요? 지금 약간 이상하게 오그러져 보이죠? 지금 요즘 여러분들이 쓰시는 카메라의 기종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렌즈가 뭐 25mm, 26mm, 밀어파 배경도 25mm인데 약간의 광각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드 쪽에다가 몰아넣으실 경우에는 왜곡 현상이 발생돼요.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에다가는 사람 얼굴을 얹지 마시고 살짝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사각지대는 피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구도 중에서 중요한 건 바로 백그라운드입니다. 자, 셀카 사진을 찍다 보면 백그라운드 뭐가 중요하지? 라고 하시면서 그냥 찍죠. 그냥 찍다 보면 에어컨을 머리에 얹어놓고 찍죠. 여러분들 벚꽃 사진 찍으러 가셔서도 아마 벚꽃까지 다 머리에다 이고 찍으셨을 거예요. 그건 제가 안 봐도 알아요. 셀프 사진을 찍을 때 우리는 배경을 별로 생각지 않고 일단 내 사진이 잘 나왔나가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배경도 같이 촬영 전에 살짝 체크를 해주시면 사진이 훨씬 더 좋게 나옵니다. 자, 저렇게 주변에 지저분한 게 많을 때는 아예 배경을 최소화시켜버리세요. 그러려면 얼굴을 훨씬 더 큼직하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주변이 지저분한 곳이거나 별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할 때는 저렇게 심플하게 정리를 하셔서 가까이 당기셔서 찍으시는 게 좋고요. 정말 지저분해서 손볼 수 없을 경우에 카메라 들고 도는 거예요. 빙빙 돌면서 누르시면 저런 사진을 찍으실 수 있어요. 오늘 방에서 한번 다 같이 해보세요. 방을 안 치우고 살아도 셀프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역발상으로 사진을 찍으시면 좋겠고요. 이런 식으로 구도를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배경이 또 중요한 셀프가 있죠. 언제? 여행지에서. 우리 보통 여행지에서 셀프 사진들 많이 찍죠. 뭐 커플로도 많이 찍고 둘이서도 찍고 혼자서도 찍는데 여기서의 배경은 사실 다 없애버리고 찍으면 너무 아까워요. 지금 보시는 사진을 믿지는 않으시겠지만 하나는 일본 가고시마고요. 하나는 베니스 선상에서 찍은 거고요. 다 믿지 않으세요. 그냥 한국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다들 생각하세요. 이렇게 여행지에서의 셀프를 찍을 때는요. 배경을 어느 정도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셀프 사진을 보면 정확하게 배경도 잘 나온 셀프 사진이죠. 자, 이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카메라를 손에 드시면 팔 길이를 훨씬 밀어주세요. 평소에 찍는 것보다 훨씬 더 길게 뻗어주시면서 배경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손목으로 약간씩 조절을 해보시면 지금 같은 구도의 사진을 손쉽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행지에서의 셀프를 찍을 때는 배경을 중요시 생각하고 살짝 한 번씩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도를 잡은 후에 또 편리하게 쓸 수 있는 MV900의 기능이 있습니다. 제스처 샷이라고 이걸 선택하시게 되면요. 손동작으로 인식이 돼서 사진 촬영이 됩니다. 잠깐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요. 자, 이렇게 두 번을 돌리면 자동으로 줌인, 반대로 3번 하면 줌아웃이 되고요. 두 번 움직여주면 자동으로 사진을 찍어줘요. 그러니까 셀프 타이머 기능이 따로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뭐 리모컨을 활용해야 되는 불편함 없이 바로 촬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스처 샷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각대, 미니 삼각대를 활용하실 경우라면 더욱더 유용하게 이 제스처 샷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제스처 샷 기능도 머릿속에 꼭꼭 담아주세요. 왜? 이따 퀴즈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MV900에서 되게 재밌어서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움직이는 사진이에요. 사진이 움직여요. 그럼 뭘까요? 인터넷에서 많이 하는 거 뭐죠? 움짤. 아세요? 움짤? 아시죠? 자, 이걸 만들어주는 기능인데요. 살짝 동영상 먼저 보시면요. 자, 이렇게 원하는 사진을 여러 컷 자동으로 찍혀줍니다. 한번 셔터를 누르면.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파트만 살짝 터칭을 해주시면 그 부분만 움직입니다. 이 기능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속 요즘 가지고 다니면서 촬영을 하는데 한번 샘플을 보여드리면 왜 이래 자기야, 왜 이래 자기야. 자, 이렇게 사진을 재미있게 찍으실 수 있어서 두 명이서 사진을 찍을 때도 구도를 잡기가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두 명이 잡고 한 사람은 계속 움직이고 있고 찍으면 나중에 선택만 하면 그 사람은 움직이고 한 사람은 가만히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커플 셀프나 아니면 여러 단체 셀프를 하시는 것도 재미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사진을 위한 구도 어떤 게 좋다고 했죠? 예, 황금 비율에 맞춰서 촬영을 하시고요. 또 여러분들 안내선을 켜놓고 가이드라인을 켜고 훈련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경을 스스로 연출을 하시고 또 정리를 하실 때 정리하고 여행지에서는 또 풍부하게 담을 수 있도록 구도를 잡으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 다음 한 가지 제가 팁 드리면요. 자, 우리 보통 전신 사진으로 셀프를 찍진 않죠. 예, 보통 상반신 위주나 얼굴을 가까이 찍게 되는데 이럴 때 커팅 라인을 관절을 피해서 찍어주세요. 관절 부분 아시죠? 팔꿈치나 손목, 무릎, 이런 부분, 허리 이런 식의 부분을 피해서 그 부분이 같이 잘리면 신체가 굉장히 이상해 보이고 기하학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살짝 피해서 촬영을 하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셀프 사진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뉴미러팝과 함께하는 비카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자, 이제 빛 머릿속에 넣으셨고요. 구도 머릿속에 넣으셨죠. 네 번째, 뭐로 넘어갈까요? 자, 포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빛도 좋고 배경도 다 예쁘게 잘 잡고 구도도 잘 잡았는데 포즈는 항상 이 V자를 그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셀프를 해야 되는 걸까요? 이제부터는 좀 더 자연스러운 포즈로 훨씬 더 좋은 셀프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제가 몇 가지 명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진 보시면 되게 인터넷에서 보는 사진들 되게 재밌죠? 미대생 졸업생의 사진 찍는 모습과 퓨어리스트와 아시안의 저 모습. 여러분들 다 3번이죠? 저도 3번으로 찍어요, 사실. 찍다 보면.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포즈는 사실 찍는 사람의 포즈는 아니죠. 찍히는 사람, 주로 내가 어떻게 포즈를 취하느냐가 되는데요. 사진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포즈가 자연스러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시 통역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찍으시고요. 이렇게 찍으시고요.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모델 부분 움직이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움직이지 않아요. 살짝 어깨 정도, 턱, 요 정도 약간 움직이는 바운더리는 크지 않지만 사진을 찍었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사진인데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실 때 그냥 V자에 이렇게 경직된 표정이 아니라 저런 식으로 저렇게 자연스럽게 여러 각도에서 늘 연습하시면서 여러 컷을 찍어보세요. 그럼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저분은 전문으로 모델 일을 하시는 분인데 확실히 자연스러워 보이죠? 저걸 계속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는데요. 저런 식으로 포즈가 다양해지면 어쩔 수 없이 앵글도 다양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런저런 포즈를 취하다 보니까 앵글이 위에서도 찍어보게 되고 아래에서도 찍어보게 되고 하니까 굉장히 다양한 앵글을 얻게 되고요. 그렇다 보면 사진 자체가 한 사람을 찍은 사진인데도 굉장히 스마트한 사진들을 굉장히 많이 모을 수 있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앵글을 다양하게 찍게 되면 나는 얼굴이 크다 할 경우라면 저렇게 위에서 내려 찍는 사진도 좋고요. 나는 머리숱이 별로 없다 하는데 위에서 내려 찍으시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역으로 밑에서 올려 찍고 이런 식으로 앵글까지도 다양하게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은 셀프 사진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즈만으로도 결과물의 차이가 엄청난데요. 제가 근사한 포즈로 찍은 셀프 사진을 하나 작가의 작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프 사진인데 정말 근사하지 않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늘 얼굴 들고 막 V자 그려가면서 얼굴만 자세하게 찍는 사진이 아니라 포즈를 연구하게 되면 이제 이런 셀프 사진도 찍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19살짜리 아마추어 포토그래퍼인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연작 시리즈를 만들고 있어요. 되게 근사하죠? 지금 같은 사진은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한 컷을 찍는 거죠. 이런 식으로 셀프 사진도 예술 사진으로 충분히 승화시킬 수 있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사진 스킬이 는다는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 부분이에요. 굉장히 근사한 사진이죠. 여러분들도 새벽이나 이럴 때 혼자 셀프 타이머 맞춰놓고 삼각대에다 놓고 저런 사진 인 적이 없는 곳에 가서 한번 찍어보세요. 굉장히 근사한 사진 남기실 수 있어요. 또 다른 여자분은 이 여자분의 경우에는 셀프 사진을 항상 이렇게 시니컬하게 우리는 보통 눈 동그랗게 뜨고 다 쳐다보는 사진만이 셀프 사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자기의 색다른 모습, 자기 모습이긴 한데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모습을 이렇게 담으신 고뇌하거나 생각하거나 사색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다 담는 거죠. 굉장히 근사한 자기의 모습을 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진도 여러분들이 그냥 찍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구도를 생각하고 포즈를 연구하시면 좋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니 삼각대를 사용하시면 저렇게 그냥 단순한 셀프 사진이 아니라 훌륭한 예술 사진으로 여러분들의 근사한 모습을 남겨놓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리모트 뷰 파인더 기능이라는 게 MV백에 들어가 있어서 스마트폰에 앱을 깔면요. 스마트폰이 리모컨이 돼요. 그래서 카메라를 그냥 삼각대에 세워놓고 멀리 보셔서 조절해가면서 찍으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기능도 되게 편리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즈가 반이라고 했죠.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포즈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여러 포즈로 다양하게 찍어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렇게 포즈가 다양해지면 앵글도 자연스럽게 다양해진다는 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의 신체의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앵글을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겠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또 삼각대와 셀프 타이머들을 좀 활용을 해보시면 훨씬 더 프로페셔널한 셀프 사진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제가 지금 무슨 멘트를 하려고 했을까요? 손 들고 말씀해 주세요. 강의를 잘 쓰게 제 노란옷 입으신 분. 예, 정답입니다. 한 큐에 맞추셨습니다. 예, 약속드린 대로 제가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남자 배우는 아니고요. 서로 쉐어한다라는 개념인데요. 자, 여러분들 수많은 사진 다 찍으셔서 어떻게 하세요? 다 PC에서 잠자고 있죠. 왜 찍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찍어요. 찍을 때는 기분이 좋아서 찍죠. 이렇게 다 저장을 해주시는데, 자, 이런 사진들을 이제 10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MV900 안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와이파이를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기능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잘 찍은 셀카 사진을 온라인으로 바로 친구들과 주고받을 수도 있고요. 또 요즘에 SNS나 이런 여러 가지 메신저 프로그램에서 본인의 얼굴 프로필 사진을 항상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데다가 그 왜 이상한 뽀로로 사진, 뭐 연예인 사진 이런 거 넣어놓지 마시고요. 본인의 셀프 사진을 잘 찍으셔서 자기를 개성 있게 표현하는 그런 프로필 사진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셀카 사진을 찍은 것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런 방법들을 보시면 저 위에 핫키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나는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으로 사진을 가장 많이 보낸다 할 경우에 그것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저 버튼만 누르면 사진을 바로 보내실 수 있고요. 아니면 난 이메일로 자주 보내라고 할 경우에 이메일 세팅 값을 해놓으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핫키를 눌러 놓으시고 와이파이 상태에서 활용을 하시면 사진을 백업하실 수도 있고 친구한테 보내줄 수도 있고 내 핸드폰으로도 바로 전송시킬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도 스마트하게, 또 이메일 전송도 자동 백업까지 이렇게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셀카 사진들은 나날이 진화하게 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은 이제 디카 강의를 거의 들어가고 계십니다. 자, 이제 하이라이트 정리, 오늘 강의한 거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보셨던 분들도 이거 한 번만은 쫙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이라이트 다 기억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셀프 사진의 포인트는 빛, 구도, 포즈 세 가지를 꼭 찍기 전에 기억하시는 거예요. 빛은 어떤 빛이 제일 좋았던 것인지, 구도에서는 배경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고, 황금분할 법칙에 의해서 황분할 법칙 이런 거 잘 기억하시면서 찍으시고, 포즈도 좀 더 오늘 보셨던 것처럼 다양한 포즈로 여러 컷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셀프 사진을 많이 찍으시면 여러분들의 사진 실력이 스스로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냥 부지불식간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두 장씩 찍다 보면 더 욕심이 나서 이것저것 해보게 돼서 카메라의 모든 기능을 제대로 활용해보게 되는데요. 자, 이런 셀프 사진으로 여러분들의 사진 실력을 키우는 첫 걸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셀프 사진은 그냥 잠재우기보다는 나와 친구들, 연인, 가족들과 함께 서로 공유하고 나눠보는 그 순간이 가장 최고의 빛을 발한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다 마쳤고요. 여러분들 Q&A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너무 강의 잘해서 질문이 없으신 건가요? 특별하게 평소에 궁금하셨던 점은 없으세요? 네, 그러면 질문을 넘어가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자, 내 것이면서도 내가 가장 누려보지 못하는 게 무엇일까요? 뭘까요? 네? 인생? 아니고요. 오늘 것과 연결해서, 네. 예, 맞습니다. 얼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세트 남았습니다. 가져가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맞습니다. 내 얼굴, 내 거이지만 내가 보는 시간보다는 내 주변 사람들, 가족, 연인,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이 보고 느끼고 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셀프 사진을 자주 찍으면서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장 여러분들 스스로가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고요. 그 얼굴들의 단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실력과 더불어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는 그 시작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바람을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미러팝과 함께하는 기타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강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우희 작가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